자, 42쪽. 서브젝트 9번은 등비급수 플러스 도형. 거기 이제 솔루션 2페이지에 자주 나오는 도형 성질 한번 써놨으니까 정독 한번 해주시고, 또 추가로 나오는 거 있으면 거기 밑에다가 적어주시고요. 44쪽에 41번 문제 봅시다. 일단 이렇게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인데, 어차피 이것도 그 수렴 값은 1 빼기 공비분의 첫항, 뭐 이런 문제 무조건 등비급수라서 첫항하고 공비만 잘 구해내면 되죠. 그래서 기초 문제도 많이 들어있으니까 파이팅 하시고요. 이 문제 하나만 같이 풀어볼게요. 요 길이가 1짜리에 요 길이가 2짜리래. 그러면 첫항, 요 노란 색깔 넓이부터 구해보면은 직사각형 2에서 넓이 빼기, 이게 반지름이 1짜리인 원이니 4분원이 2개니까 파이 r 제곱 4분원 중에 2개죠. 그 다음에 또 빼기 이 흰 원 하나 해야지. 저 원의 넓이를 빼야 되는데, 이 원이 일단 여기 접한다라는 컨셉이고, 원 나오면 무조건 중심과 반지름이에요. 그래서 중심하고 반지름 여기 이어주시고, 이 조그만 원도 중심이 여기 있죠? 반지름 이어주시면 이렇게 이어지겠지? 그래서 여기 r이라고 하면 요 길이도 r이 되고, 요 길이는 1 빼기 r이지. 요 길이가 1이고, 그럼 요게 직각삼각형이니까 요 안에 들어있는 게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되겠네. 여기 1에다가. 그래서 1 플러스 r의 제곱은 1의 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r의 제곱. 그래서 정리해서 r 값 찾아야죠. r 제곱 플러스 2r 플러스 1은 1 플러스 1 빼기 2r 플러스 r 제곱. r 제곱 r 제곱 지우고 1 지우고 얘 넘기면 r이 4분의 1인 걸 알 수 있다. 그럼 이 조그만 원, 얘는 파이 r 제곱 하면은 파이 4분의 1의 제곱이겠죠. 그래서 계산해 주면은 2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16분의 파이. 그래서 2 마이너스 16분의 9파이. 여기 첫항이죠. 근데 이제 그 다음 진행을 잘 보시면 요 모양이랑 똑같이 생긴 걸 지금 여기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진행을 하라고 되어 있고, 여기다가도 넣어서 하라고 되어 있지. 이런 문제는 일단 축소 비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로 축소된 그 비율을 구해야 되는데, 동시에 혹시 개수도 변하는 비율이 있는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개수도 변하죠. 원래 하나짜리에서만 넓이를 보던 노란 색깔 부분에서 얘는 2개짜리로 확장이 되죠. 그래서 이 부분, 이 부분. 개수비는 2배가 되네. 그러면 이제 축소비하고 개수비를 합쳐서 보라는 의미에서 이게 곱하기예요, 실제로는. 이걸 해야 실제 공비가 나오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나와 있는 도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와 있는 도형 보실 때 대각선 사용해야겠다. 요거 반지름이죠. 1짜리고
그 다음에 큰 첫 번째 도형에서의 대각선은 얘잖아. 걔는 1대 2대 루트 5죠. 근데 여길로 1자리로 축소가 됐으니까 루트 5에서 1로 축소됐으면 루트 5분의 1이지. 근데 이 축소비가 얘는 길이비잖아. 현재 쓴 거는. 근데 내가 지금 찾고 있는 건 넓이잖아요. 그럼 길이비에서 넓이비로 전환할 때는 제곱해야죠. 닮은 비가 m 대 n이면 넓이 비는 m 제곱 대 n 제곱 비니까 이게 m분의 n으로 길이 비 축소비 구했잖아. 그럼 넓이 비는 m 제곱분의 n 제곱으로 제곱비로 가셔야죠. 그래서 5분의 1에다가 2 곱한 거. 그러니까 실제 공비는 5분의 2죠. 그래서 여기다 넣으면 끝나죠, 이제. 등비급수 s는 1 빼기 5분의 2 분의 2 마이너스 16분의 9파이. 정리하면은 답이 5번이 나옵니다. 이건 좀 쉽죠? 어? 이 정도는 쉽죠? 왜냐면 그러니까 이게 처음 도형이 정의된 세상에서 두 번째 세상으로 얼만큼이 축소되는지를 봐야 되니까 똑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길이를 하나 설정해 주는 게 좋아요. 근데 이 파란 색깔 직사각형에서 세로 길이라든지 가로 길이를 정의하기는 조금 까다로우니까 요 반지름을 두 번째 도형에서 대각선을 쓰니까 첫 번째 도형에서의 대각선과의 축소비를 보는 게 필요하겠지. 많이 풀어보시고. 이 단원은 이제 끝입니다. 급수는 끝이고. 다음 단원 챕터 3 50쪽. 자, 자연상수 2의 값은 2.71이라는 건 알아야 된다 했죠. 얘는 정의되는 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1 플러스 x의 x분의 1제곱, 즉 1 플러스 0의 무한제곱 구조인 경우가 2로 정의가 됐었죠. 그래서 핵심은 얘랑 얘가 역수각 관계가 되게끔 보통 이 지수를 조작을 하죠. 그래서 1 플러스 ax 이렇게 나오면 여기에 ax 분의 1이 있어야 되니까 이거 조작해서 수렴값 2로 주는 거. 그래서 이제 기본 계산 문제로도 많이 내고 얘가 이제 계산 과정에 녹아 있는 활용 문제로도 뭐 많이 나오고. 그래서 옆에 이제 47, 48번에 있는 것들은 그냥 계산 문제죠. 근데 여기서 간혹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뭐 마이너스 무한으로 가는 거, 마이너스 무한으로 가고 여기에 막 뭐 써 있는 경우에는 웬만하면 그냥 치환해서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해 가지고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로 푸시는 게 좋다. 그래서 여기도 다 치환된 문자로 바꿔서 푸시고, 마이너스 무한 그냥 해도 돼, 잘 하는 친구들은. 근데 계산 실수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치환해서 푸시고요. 그 다음에 52쪽 서브젝트 11번 가보시면 공식도 이제 겨울방학 때 보고 오랜만에 보니까 한번 다시 거기 써있는 모양대로 모양 맞추기 하는 거 이제 하트로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하트 부분이 똑같게끔 해주는 거였는데, 동그라미 1번에 리미트 하트가 0으로 갈 때 하트분의 ln 1 플러스 하트, 이게 1로 수렴한다. 그때 이제 여기서 약간 야매로 얘를 1로 넘기는 느낌이 되면 ln 1 플러스 하트를 결국엔 하트로 볼 수 있다. 요거기 때문에
ln1 플러스 하트 이 부분을 하트로 약간 근사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분자를 그냥 얘로 보면 하트분의 하트니까 1로 수렴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빠른 계산을 해주면 좋죠. 그래서 리미트 x 0으로 갈 때 3x분의 ln1 플러스 5x 이런 거 나오면은 그냥 얘로 보시면 된다고, 분자를. 그럼 3분의 5죠. 계산하실 때 이렇게 빨리 가시고, 밑에 것도 똑같죠. 특히 뭐 3번에서 x가 0으로 갈 때 원래 x분의 2의 x승 빼기 1이 1이니까 분자 부분에 해당하는 2의 x승 빼기 1 얘도 그냥 요 지수에 해당하는 x 값으로 보시면 x분의 x, 즉 1로 수렴하는 느낌을 줄 수 있지. 그럼 리미트 x 0으로 갈 때 3x분의 2의 5x승 빼기 1 이런 거 나오면 굳이 뭐 모양 맞추지 말고 얘로 분자는 근사해서 3x분의 5x, 3분의 5 이렇게 바로 계산해도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오른쪽에 49번 문제. 49번 문제는 다항함수 fx로 시작을 하네요. 굳이 다항함수 fx라고 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식이 몇 차인지서부터 식 세우는 거가 아예 포인트겠죠. 문제에서도 구하는 게 5f이니까 fx 구해서 2 넣고 5배 해라, 요거죠. 그래서 가족권에 해당하는 거 정리하는 거 한번 보면 리미트 x 0으로 갈 때 분모 x제곱 플러스 x는 인수분해해서 x의 x 플러스 1 분의 분자는 2의 2x승 그 다음 빼기 fx가 있는데, 사실 요 리미트 있고 2 이거 나오면 저 공식하고 연관지어서 풀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빼기 1이 있어야 되죠. 여기다 빼기 1 한번 하시고 플러스 1 한번 해야 되는데 플러스 1이 빼기 떼고 여기로 빼기 1로 가고 나눠주시고 이렇게 분리하는 게 좋죠. 그럼 여기서는 이 부분에서 저 공식 쓸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분자에 있는 이 지수 2x로 보시고, 그럼 x분의 2x니까 2로 수렴하고 0 얘한테 넣으시면 분모 1이네. 1분의 1에서 빼기 요거 계산하면 이게 5로 수렴한다는 거죠. 그러면 얘가 수렴값이 마이너스 3이라는 의미인데, 리미트 x 0으로 갈 때에 대해서 이거는 0 넣으면은 0분의 0꼴, 오랜만에 그냥 수투 느낌이죠. 0 넣으면 분모 0 되니까 분자도 0 되는 거. 그래서 여기서 얻어지는 거 사실 두 가지. 첫 번째, 분자 0 되면은 f0이 1이다. 두 번째, f0이 1이니까 여기 f0 넣으시면 얘가 미분계수의 정의죠. f'0. f'0에다가 0 넣어서 분모 1이니까 요 극한값이 f'0으로 수렴하는 거지. 그게 마이너스 3이다죠. 이거 두 개 가지고 다항함수 식 세우기에 쓰라는 거네요. fx가 f0은 상수항이니까 마지막 1이고 f'0은 1차항의 개수죠. 그래서 현재 앞에는 몇 차인지 모르지만 여기까지는 나온다. 갑자기 수투예요. 그러니까 미적분 확실히 하면은, 미적분 하면 수원 수투에 도움이 되잖아. 근데 또 우진 씨가 또 그러지 않다고 하던데. 미적분 공부하다면 수원 수투 복습 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두 개 찾았고, 그 다음에 나 조건에 보면 걔도 아마 이제 요 극한하고 연관 지어서 봐야겠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 3승
ln 1 플러스 x분의 2 분의 fx 빼기 x3, 3x 3승. 자, 얘가 마이너스 2로 수렴하면 돼요. 그럼 이거는 아무래도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로 아마 차수 정하면서 얘 앞에 결정하는 건가 봐. 그죠? 그러면은 근데 이제 ln 이 부분이 좀 눈에 띄는데 x 무한 넣어보시면 여기가 1 플러스 0이지. 그럼 이거 얘 역수가 여기 있어야 되니까 2분의 x 만들어줘야 되죠. 2분의 x 만들어줬으니까 다시 없애. x분의 2로. 근데 얘는 로그의 성질상 앞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x분의 2로 앞으로 내리면 되겠지. 그럼 이제 이 부분은 모양 맞추기 됐으니까 얘가 2로 수렴하잖아. 그래서 ln 2 지금 1이니까 사라지게 하시고 앞에 요거 x 약분하면 분모가 2x 제곱이 되는 거네. 일단 분자는 fx 빼기 3x 3승. 이게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분모가 2차인데 분자도 2차여야지. 그럼 fx가 3차를 얘랑 같이 줍고 최고차 2차의 개수비로 마이너스 2 나오려면 마이너스 4x 제곱 블라블라겠네. 그럼 3차 함수였네요. 근데 3차항, 2차항 이거 딱 넣어주면 끝나네. 3x 세제곱 빼기 4x 제곱 빼기 3x 플러스야. 완성이죠. 미분 5 넣고 2 넣고 5배 하면 되겠지? 답이 5번이고. 그 다음에 52번. 자, 양수 A1부터 A2 땡땡땡에서 AN까지에 대하여 n 플러스 2개의 수 1부터 A1 땡땡땡 AN 하고 마지막이 4N 플러스 7 이런 식으로 수열을 구성했을 때 얘가 등차 수열이래요. 약간 수원 감성이지. 수원 느낌이에요. 여기서 그 다음에 이어서 B1부터 BN까지를 가운데다 넣어놓고 앞에다가 1과 2의 제곱을 뒤에다 놓으면 이것도 이제 n 플러스 2개의 수가 되고 얘네는 등비를 이룬대. 그때 이 등비 수열의 공비가 fn 그리고 gn은 이 등차 수열에는 얘네들을 다 더한 게 gn이래. 그때 다음 극한식을 구하시오. 요거 지금 1단원 내용 아닌가 싶을 수 있는데 요거 풀다 보면 이 나오고 해가지고 요 단원 내용이 맞더라고.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일단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계산하라는 거는 2n 제곱분의 n 플러스 1 하고 fn 빼기 1에다가 gn인데 gn은 이 등차 합이죠. 그래서 합을 구하면 평균 곱하기 개수 하면 되잖아. 전체 n 플러스 2개의 개수가 있고 평균은 첫 항 끝항 더해서 반띵이지. 그래서 더하면 4n 플러스 8 반띵하면 2n 플러스 4죠. 그래서 gn 자리에다가는 이게 들어가는데
fn은 등비수열에서 공비인데 얘에서 얘까지 공비가 n 플러스 1개 곱해지죠. 왜냐면 얘가 n 플러스 2번째 애고 얘가 첫 번째니까 n 플러스 1칸 가서 얘가 된 거니까. 근데 1에다가 얘 곱해서 얘인 거니까 그냥 공비가 2의 n 플러스 1분의 2 이렇게 되겠죠. 이게 fn이지. 그래서 이 자리에 이제 집어넣으면 2의 n 플러스 1분의 2 그 다음에 gn에다가는 저거 근데 어차피 뭐 결말은 예상이 되죠.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겠지. 최고차 계수비 하는 걸 건데 요거 2의 몇 승 빼기 1 이거는 얘로 수렴한다고 그냥 바로 가자고 했잖아. 그래서 얘랑 최고차 계수비만 구하려면 얘랑 얘만 분자해서 곱해주면 되지. 2n 제곱에다가 얘랑 얘 곱하면은 2n 세제곱에다가 n 플러스 1분의 2가 곱해지니까 결국엔 그냥 차수만 대충 보면은 4n 제곱 블라블라겠지. 그래서 답은 2죠. 2n 제곱분의 4n 제곱이니까. 근데 난 좀 궁금한 게 있어. 이 공비 이렇게 구했거든요. 근데 얘에서 얘로도 등차수열이니까 공차가 n 플러스 1개 더해지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은 1에다가 n 플러스 1 d를 하면 얘가 돼야 되잖아? 그러면은 d가 일단 4인 거는 같은데 좀 이상하던데? 4n 플러스 5던데. d가 이걸 넘겨서 여기다 6 n 플러스 1 나눠 음, n이 변함에 따라 같이 바뀌니까 좀 약간 불편감이 있더라고. 4라고 해서 4n 플러스 5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이건 공비만 구하라 했으니까 얘는 공차를 구하라고는 안 했으니까 상관은 없는데 그렇겠네요. n이 계속 변동성이 있으니까 공차도 그때그때 바뀐다. 그래서 얘는 그냥 등차 합만 구하라고 했던 것 같아. 어차피 공차가 중요한 게 아닌 거지 컨셉이.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서브젝트 12. 자, 지수로그 함수를 미분했을 때 나오는 공식 한번 나와 있고 그냥 사실 이것도 그냥 미분 공식만 딱 복습해 놓고 또 문제들을 풀어야 돼요. 55번이 수능 기출 변형이거든.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약간 수투처럼 풀면 되기는 해. 55번 한번 풀어보세요. 이 문제가 이제 3년 전 수능에서 27번 문제랑 결이 좀 비슷하거든. 27번이면 30번까지 아직 좀 많이 남았잖아요. 근데 좀 어려웠어.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시원하게 틀리는 거죠. 8, 9, 30. 근데 이게 어저께도 그러더라고. 자기 재수하는데 남자친구가 재수를 한대. 또 조교쌤이 나한테 상담을 하는 거야. 남자친구가 재수하면 그만 만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미적분을 해서 4개를 틀린대. 근데 확통을 해서 3개를 틀린대. 점쟁인가 봐요.
자기 수능 결과를 예측하고 있던데. 뭐를 해야 되냐는 거야.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점쟁이야? 근데 이제 곤란하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기하를 하라고 할까? 그럼? 차라리? 근데 이제 미적분 4개 대 확통 3개. 글쎄, 미적분 3개 대 확통 2개. 이 정도는 이제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4개, 3개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근데 또 공통은 2개 틀린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야? 공통을 2개 틀리는데 어떻게 미적분을 4개 틀리냐고. 그래서 미적분 공부 많이 해라 했는데 27번부터 좀 어려우면은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것도 한 2년 됐어, 트렌드가. 근데 작년하고는 또 그러지 않았어요. 27번이 어려운 분위기는 아니었는데 여기서 미분에서 0, fx가 미분에서 0 되는 접점의 x좌표 gt랬죠. 그 얘기지 사실은. x축에 평행한 직선 기울기가 0 되는 거랑 접하는 지점에 접점의 x좌표가 gt라 했으니까 미분하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합성함수 미분법으로 2 내려와서 4t ln x 곱하기 x분의 1 하고 빼기 2xg. 여기에 들어가는 접점의 x좌표가 gt고 여기에 이제 x자리에 gt가 들어가면 0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x자리에 다 gt를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gt에 대한 관계식 하나가 이렇게 나온다. 근데 양변에다 그냥 gt를 곱해서 써주면 4t ln gt 빼기 2gt의 제곱는 0 이렇게만 쓰면 되겠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g 프라임 알파의 또 제곱이라서 g를 또 미분해야 되거든. 그래서 아마 이 식을 한 번 더 미분하는 컨셉으로 가능할 거야. 그러니까 뭔가 관계식을 세우고 걔를 한 번 더 미분하고. 근데 g의 알파는 2의 제곱을 만족한대. 그러면 gt, t 자리에다가 알파를 넣으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t 자리에 알파를 대입하면 4알파 ln g알파. 근데 g알파가 2제곱이라며. 빼기 2배의 g알파가 2제곱이라며. 그거의 제곱이니까 4제곱. 는 0. 이런 관계식이 하나 나오는 거죠. 근데 ln 2제곱은 2니까 여기 8알파라고 그냥 쓰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알파가 나온다. 2에 넘기고 8 나눠주면은 4분의 2의 4제곱. 알파 값 이렇게 찾아놓고, 그러면 얘가 지금 4분의 2의 4제곱 곱하기 G'의 X자리에 알파를 넣어라. 그러니까 G'은 여기서 미분해서 나올 건데 거기 T자리에다 알파를 또 넣으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냥 요 관계식을 가지고서 미분을 해야 됐었기 때문에 문제에서도 GT는 미분 가능하다. 셋째 줄에 그게 나온 것 같아. 미분해야 돼요. 근데 이제 미분할 때 t에 대해서 미분을 진행을 해야 되니까 여기를 곱미분으로 처리를 잘 하시고, 앞에 거 4t 미분하면 4, 뒤에 거 ln gt는 그대로 플러스 앞에 거 4t 그대로 쓰시고 ln gt 미분하면 gt분의 g 프라임 t. 그럼 이 앞에 거 요거 미분 다 끝났고 그다음 얘 미분해야 되죠. 그럼 2 내려와서 빼기 4 gt 하고 속에 있는 gt를 한 번 더 미분해서 g 프라임 t는 0. 이게 성립하는 거지. 여기에다가 t 자리에 알파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4 ln g 알파. 근데 g 알파는 나와 있었잖아. 2제곱. t에다가 알파 놓고 여기 알파 g 알파는 2제곱. 여기도 2제곱 g 프라임 알파.
G 프라임 알파만 구해내는 거죠. 근데 앞에 항에서도 그렇고 뒤에 항에서도 그렇고 G 프라임 알파가 나오네. 이렇게. 그래서 G 프라임 알파 묶어. 그러면 얘는 2 내려와서 2, 4, 8. 아, 얘는 안 묶이네. 미안. 얘는 넘어가야 돼요. 는 8로, 는 마이너스 8로 넘어가 있고 얘네만 묶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2제곱분의 4알파인데 4알파, 알파가 구했잖아 이거. 4분의 2 4제곱. 여기다가 깔고 2 4제곱 쓰고 그 다음에 빼기 4의 2제곱.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4분의 2제곱 빼기 4 2제곱. 4분의 2제곱 빼기 4 2제곱이면 그냥 빼지잖아. 동류항이네 뭐. 4분의 마이너스 15 2제곱이죠. 그래서 얘를 역수로 갖다 여기다 곱하면 G 프라임 알파 나오는 거지. 역수로 갖다 곱하면 빼기 빼기는 플러스로 바뀌고 15분의 4의 2제곱. 이 G 프라임 알파. 어? 숫자가 뭔가 좀 이상한데? 아씨, 또 계산 틀렸나? 아, 여기서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여기다? 마이너스? GT가 음수야? 혼란 주지 말라고 잠깐만. 요거 여기서 대입하면서 잘못 넣었네. 이게 그냥 2제곱이네요. 여기가 빼기 3 2제곱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나눠주면서 플러스로 바뀌고 3 2제곱분의 8. 이렇게 나와요. G 프라임 알파가 3 2제곱분의 8. 그거의 제곱이니까 9분의 64 그리고 2 4제곱. 2 4제곱이 얘랑 없어지고 9분의 64에 4분의 1 곱하니까 9분의 16이 답입니다. 그냥 계산 문제인데 좀 계산 문제 파이팅. 나는 계산을 못하나 봐. 진짜 안 되겠어.
자, fx가 2차 함수, 요거랑 이게 x승의 곱이죠. 그때 어떤 집합 AT인데 그게 fx하고 f'x를 곱해서 0보다 작거나 같다의 범위를 만족시키는 x 값들을 원소로 하는 집합이죠. 그래서 그냥 이거 하는 거지 뭐. 부등식 풀어야죠. 근데 이제 f'x는 곱미분으로 해야 되는데 2의 x승은 사실 미분을 하나 안 하나 그대로기 때문에 2의 x승을 묶어 놓고 이 앞에 걸 미분하고 한번 그대로 한번 해서 더한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얘 미분하면 2x 플러스 t잖아. 얘랑 얘 더해서 여기다 쓰면 돼. x제곱 플러스 t 플러스 2의 x 마이너스 2t 플러스 1. 근데 fx에다가는 얘를 쓸 거고 f'x에다가는 이걸 쓸 건데 곱하랬잖아. 근데 그게 이제 음수가 되는 걸 찾는 거란 말이야. 2의 x승은 일단 좀 따로 앞에 빼서 쓰고 그 다음에 2차 x제곱 플러스 t 플러스 2의 x 마이너스 2t 플러스 1 하고 그 다음에 요거 그대로 한번 x제곱 플러스 tx 마이너스 3t 플러스 1 요게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x값 찾으라는 거죠. 근데 2의 x승은 항상 양수잖아. 얘네들은 제외. 여기서만 이제 음수가 될 가능성이 있죠. 근데 그 원소의 개수를 집합기호에서 이렇게 쓰잖아. 어떤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NAT. 그게 한 개. 그 말은 얘가 0 이하를 만족하는 게 오직 한 개가 되는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거 2차 함수고 이것도 2차 함수인데 2차 함수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예를 들어서 2차 함수가 x축과 이렇게 만나면 0보다 작은 순간이 많이 있죠. 근데 오직 한 개 있으라는 거거든. 근데 얘가 의미하는 건 2차 함수가 x축 아래에 있거나 접하거나 그거죠. 아래에 있거나 접하거나인데 아래에 있는 게 이렇게 있으면 안 돼. 그럼 많잖아 너무 x값이. 접하는 순간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의 판별식이 0인 상황. 그러면 이제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이 2차 함수가 0 이하인 곳은 얘 딸랑 하나죠. 얘 하나로 유일하지. 또 얘가 판별식이 0인 상황에 대한 조사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각각 판별식 해보시면 b제곱 마이너스 4ac에서 바로 전개하면 t제곱 4t4 플러스 8t 마이너스 4가 0일 때 얘는 t제곱 플러스 12t가 0일 때네. 그럼 t가 0 또는 마이너스 12일 때가 요 앞에 2차 부등식이 x축에 접하는 상황일 때고 얘의 판별식을 해보시면 t제곱 마이너스 4 곱하면은 플러스 12t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잖아. 얘가 0 될 때를 풀어야 되는데 이건 인수분해가 안 되네. 이거에 대한 판별식을 한번 더 써봐. 짝수 판별식으로 36 빼기 AC 그러면은 양수죠. 그래서 얘는 실근을 가지기는 하는데 이놈이 잠깐만 마이너스 6 넣으면 그러니까 얘가 x축과 이렇게 두 번 만나죠. 그러면 얘는 0일 수가 없네. 판별식 0이 아니라 0보다 클 때도 있고 0일 때도 있고 아래일 때도 있고 즉
여기서도 t 값이 나올 거고 여기서도 t 값이 나올 건데 여기서 나오는 t 값은 얘가 x축과 접하는 상황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렇지 않나? 아, 요게 0 되는 t 값이 그네온 쓰면은 아, 그러네요. 쏘리. 이게 0 되게 하는 게 우리 지금 목적이니까 t 값이 짝수 공식 써서 마이너스 6풀마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빼기 ac 이게 나오죠. 그래서 얘가 판별식이 0일 때는 t가 0 또는 마이너스 10일 때고 얘가 판별식이 0일 때는 t가 이거고 지금 t 값이 총 4개가 나왔어. 근데 이 상황을 만족하는 t 값 중에서 그 t 값이 알파 베타다. 그럼 t 값 지우는데 4개잖아. 근데 여기서 어떻게 확인을 했어야 되냐면 만약에 이 t가 0이면 그게 여기에 들어가서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완전 제곱식 x 플러스 1의 제곱이 나오고 여기에다가 t에 0을 넣으면은 x제곱 플러스 1이 돼. 그래서 t가 0이면은 요 앞에 있는 식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나오고 뒤에 있는 식은 x제곱 플러스 1이 나와. 그게 0 이하를 만족하는 건 얘는 항상 0 이상이죠. 얘만 0 이하일 수 있어.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 이어야지만 이 2차 부등식이 2차니까 4차 부등식이긴 한데 0 이하를 만족하는 순간은 x가 마이너스 1일 때가 유일하죠. 근데 t가 마이너스 10이면 여기다 넣었을 때 x제곱 빼기 10x 플러스 25거든? 그래서 이것도 아는 것처럼 x 빼기 5의 완전 제곱식 그리고 뒤에 x제곱 빼기 12x 하고서 마이너스 10이 넣으면은 37. 그때 얘가 판별식 쓰면은 36 빼기 37이라서 음수거든. 얘는 항상 양수죠. 그럼 0 이하를 만족하는 건 여기서밖에 없네. x가 마이너스 5인 거. 플러스 5. 그래서 이렇게 이제 x가 마이너스라 플러스 5. 근데 이거는 이거 넣었나? 얘가 여기 들어가서 나는 그냥 이건 안 해. 이게 여기가 판별식 0이 되게 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여기가 요 자리에 t에다 이견을 두면 이렇게 되면은 얘는 어차피 판별식 0이 되는데 얘는 이거 인수분해 되나? 여기다 넣었었어? 음. 두 개가 아니라 많이 나오는 거 아닌가? 왜냐면 이렇게 아래쪽이 그치? 그러니까
지금 요 앞에 식이 판별식이 0이 되기 위해서는 t가 0과 마이너스 12일 때인데 그렇지 않고 다른 쪽의 범위에 있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이너스 6 풀마 루트 40이니까 이게 한 6점 얼마라서 마이너스 6에다가 6점 얼마 더하면 마이너스 0점 얼마고 마이너스 6에다가 마이너스 6점 얼마 하면 마이너스 12점 얼마기 때문에 이 값이 여기다가 넣고 하기는 조금 그렇고 여기다가 이제 넣게 되면은 판별식이 여기서는 양수가 나와요. 그럼 얘가 아까처럼 x축 아래로 깔리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0 이하인 게 많아. 오직 하나가 안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t가 0일 때랑 마이너스 12일 때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전에 얘네들처럼 확인한 결과 지금 t가 0일 때랑 마이너스 12일 때는 이 앞에 2차식이 중근을 가진 상황이잖아. 뒤에 2차식은 항상 0보다 크다가 나와서 이 부호에 대한 영향을 안 미치죠. 약간 2의 x승처럼 얘네처럼 배제 대상이지. 그래서 원소가 딱 하나 나오는 상황은 0과 마이너스 12 이 두 개였고 알파가 베타보다 작다 했으니 얘가 마이너스 12, 얘가 0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다시 이제 A 알파, A 베타의 집합이야. 근데 이 자리는 t의 자리잖아. t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10이랑 0 넣은 거. 근데 t에다 마이너스 10이랑 0 넣으면 아까처럼 이 식이 나와 또. 똑같이. 즉 걔가 0 이하가 되게 하는 원소가 이제 얘네들의 집합에서 나오는 애들이잖아. 근데 그 원소를 합쳐서 나오는 합집합한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랬잖아요. 그게 얘네 둘인 거지. 그러니까 AT라는 집합은 이게 0 이하가 되게 하는 X를 원소로 가진다 했잖아. 그러니까 이 두 집합의 원소는 X 값 말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1과 5. 합집합하면은 그 합집합에는 마이너스 1과 5가 들어있는 거지. 더해서 4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일단 하고 지수로그 함수 미분까지 진도 나가고요. 이렇게 하시고